자유한국당이 텃밭이라 여기는 대구 경북 지역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당혹감을, 민주당은 기대치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유세장에서 다쳤다는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권 후보가 SNS로 견해를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대구은행장 선임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경산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행장 내정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북구청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어제 유세 도중 다쳤다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 캠프 측 대응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때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여론을 감지한 권 후보는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다친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이틀째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대화를 요구하며 앞에 선 50대 여성 8이 권 후보 몸으로 향한 뒤 넘어지는 영상을 두고 폭행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종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관심만큼 여론이 나빠진 걸 의식한 탓인지 권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직접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그분이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거 테러라는 캠프 발표에 대해서도 격앙된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과했다고 차분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성명을 내고 권 후보가 쾌유하길 바라지만 여성이 후보를 밀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의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여성은 장애인 딸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가 단지 얘기를 들어달라고 권 후보 앞에 섰다며 후보가 넘어져 잡으려고 팔을 내밀었을 뿐인데 테러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하루 만에 해프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까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었거나 지지자였다면 이런 것에 이분이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우리 아이가 자폐 1급이거든요. 어제만큼 힘든 적이 없었어요. 얘 때문에. 권 후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후보자 폭행과 연설 방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보수의 보루라를 끊는 대구 경북 지역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싹쓸이를 자신해온 한국당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기대치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지역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두껍다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 이름까지 바꿨지만 공천 과정에 나타난 구태로 보수에 대한 실망이 여전하고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소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론조사와 실제 표는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화 중에 키패드를 조작할 수 없는 분들의 응답이 참여되지 못하고 또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따져본다면 막상 6월 13일 선거 결과는 좋은 결과를 좀. 민주당은 높은 국정 지지율이 지역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후보가 없어서 찍을 데가 없었다라는 시민들의 불평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후보를 거의 다 내었고 이제 그 후보들이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잘 보시고. 젊은 층은 여당 쪽을 장년층 이상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갈리는 양상이 더 굳어지면서 선거 운동이 지속하면 여당 유리를 점치는 쪽이 많습니다. 보수 야권이 분열됐다는 점이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구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그 TK 지역에서도 민주당 쪽에 유리한 흐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보수 정치를 일방 지지해온 지역 민심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만큼 요동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역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는 대구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세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최근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 보시고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먼저 북구 발전을 위한 제1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거무강 르네상스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하중들을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무강, 팔거천, 동화천, 신천을 생태공원화하고 관광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침산동, 칠성동, 그리고 제3공단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저는 상공단, 검단들, 삼성창조 캠퍼스, 경북대 연구소와 연계해서 과거 잃어버렸던 산업 북구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북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습니다. 엑스코선이라든지 또 칠곡병원, 도시철도 3호선 칠곡병원역에서 영경으로 넘어서 또 이시아폴리스 동촌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도시철도도 앞으로 미래에 건설을 해야 되고요. 도시철도 3호선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망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복현동, 금난동, 개무대학교 엑스코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확장 건설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중교통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별관에서 경대 북문 유통단지, 검단공단, 동대구역 수성구민 운동장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도시철도 3호선과 환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 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는 4일 오전 10시 50분에는 대구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오후 11시 10분에는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TV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참여연대, 대구 경북 교수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구 지역 44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사열, 홍동률 두 후보의 단일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홍동률 후보는 오는 4일까지 단일화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일화를 제안한 김사열 후보 역시 홍 후보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겸손하고 진정하게 단일화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은행장 선임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행장 내정자가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 비리에 연관됐는데 검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했습니다. 김경용 내정자를 대구은행장으로 선임하는 자리였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산시 금고 담당 공무원 아들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모든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떳떳하게 투명한 상태에서 제가 취임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게 된 배경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 내정자뿐 아니라 이사들도 행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검찰이 공무원 아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내정자를 2번 소환해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대구은행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도 은행장 선임을 서두르면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사회를 압박해왔습니다. 대구은행장 선임이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시민들은 이번 결정이 대구은행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후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선거 당일인 6월 13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6월 8일과 9일에 나들이 콜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들이콜 장애인 등록회원 가운데 투표장을 오가는 경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운행 시간은 본투표와 사전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식이 지역 곳곳에서도 열렸습니다. 문경 운강 이강년 기념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의병단체 후손 등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과 추모 헌신 낭송, 의병의 노래 합창으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대구 망우당 공원에서도 충의 열사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병의 날 기념식과 향사제가 열렸고 안동 충의 역사 체험장에서는 의병들의 업적에 대한 강연이 열리는 등 곳곳에서 의병 정신을 기렸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오늘 오후 4시에 대구와 청도, 영천, 구미 등 경북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2도, 대구 달성군 33.4도, 구미 31.8도 등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3도 등 26도에서 33도의 분포로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KT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5월을 14승 11패, 5할 6푼의 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아델만이 호투를 보이며 시즌 4번째 승리를 거뒀고 타선에서는 결승점과 홈런포를 기록한 러프의 활약이 팀을 6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승리와 함께 리그 8위까지 올라선 삼성은 오늘 최하위 N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세계기록유산지식센터가 국학진흥원 부설 조직으로 오늘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문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됐으며 등재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 연구와 활용을 담당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